교수님보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논술 답안 작성하실 때 교수님보다 똑똑한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의 9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교수님들이 논술 첨삭을 하실 때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은 첨삭을 하실 때, 채점을 하실 때 보통 논술은 경쟁률이 몇십 대 1에서 몇백 대 1까지 육박합니다. 그만큼 교수님은 채점을 할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 나 유식해요, 나 잘났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약간 명사형 구성 아니면은 현학적 표현들을 남발하면서 뭔가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발되게 되면은 오히려 교수님한테는 굉장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교수님은 여러분들의 답안에 생각보다 그렇게 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채점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답안들이. 근데 이거를 교수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독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회를 2번, 3번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는 교수님 봤을 때 한 번에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려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현학적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명사형 구성들, 흔히 말하는 뭐뭐적, 뭐뭐성, 뭐뭐화, 뭐뭐형, 뭐뭐기 이렇게 뭔가 특정 어휘를 붙여서 명사로 만드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추상적, 주관적, 객관형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한 문장 내에서 4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4회 이상이 한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런 어휘들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한 문장 내에서 남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글을 썼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어휘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꼭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문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유추하기 때문에 학생이 생각하는 그 명사에 대한 개념과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사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 동상이몽이 되면서 내용 파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논술 답안 작성할 때는 내가 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갑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교수님이 알아서 따라와라, 교수님 정도면 알아서 이해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글을 쓰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경쟁률이 높은 논술이라는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휘 선정에서부터 조금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볼 때 제시문에 어려운 단어들이나 어휘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단어나 어휘들을 보통 학생들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반영적 표현, 아니면은 객관성의 주관화, 모방의 이제 보편화,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때 이걸 보고 학생들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그 어려운 어휘들을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어떤 특정 어려운 어휘들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인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 애들이 다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아, 얘도 내가 그 전에 첨삭했던, 그 전에 채점했던 다른 답안들과 다 비슷하구나, 또 천편일률적이구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제시문, 고난도 어휘, 어려운 어휘가 있을 때, 제시문에 특히 그 어휘가 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든 꼭꼭 씹어야 돼요. 씹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소화해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 능력을 잘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아, 이 어려운 단어, 이 어려운 어휘를 이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한테 때는 아, 이 친구는 단순히 주어진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이 쟁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동시에 이해한 쟁점들을 또 다른 쟁점들과 연계해서 관계성까지 끌어낼 수 있게 되면은 거기서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됩니다. 논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시문이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혹은 제시문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해가지고 내가 잘 소화해서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해서 풀어낼 때 또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시문들과의 관계성 혹은 다른 자료나 다른 표, 다른 도표 같은 것들의 관계성을 같이 다 결합시켜서 전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논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고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논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